와, 이러려고 안 잔 거잖아 우리. 와, 좋은데요? 쌤이 잼 먹어서 잠이 왔게 그래도 떡잼 먹어보는구나. 아, 오늘이 그날이었어 진짜. 나도 오늘이 그날인 줄 몰랐어 사실. 왜냐면은 너무 악역이니까, 여기에서만 선역이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선역스럽게 챔피언 되는 게 미국에서의 활동이 너무 억지스러울 것 같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악역일 때 먹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세미제인 축하합니다. 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 이럴 수가 있나? 아, 오늘 재밌었다. 확실히 마지막이 좋으니까 다 좋게 느껴져. 무슨 조삼모사 멍청한 원숭이 마냥 오늘 쇼 좋았지? 그러면 네? 앞에 다 개 같았는데 그냥 대가리 깨져가지고 세미제인 챔피언 된 거 보고서 오늘 쇼 좋았지? 그러면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와, 그러니까 메인이 개같이 세탁 완료. 그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다 똑같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냐. 신기하다. 나오지 모래 PL이다. 그래서 오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경기는 킹 오브 더 링 결승전이 있었어요. 이제 제이 우소 대 오바페미의 경기였는데 브록 레스너가 또 사우디에 있는 사진이 보여지면서 이게 진짜로 간 건지 아니면은 일부 팬들이 예전에 간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브록 레스너가 난입해서 제이 우소의 승리를 도울 것이다 해서 오바페미는 썸머슬램에서 브록 레스너하고 썸머슬램 3차전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브록 레스너는 난입하지 않았어요. 난입하지 않게 되면서, 난입 안 하면 어떻게 제이 우소가 감히 오바페미를 이길 수 있겠어, 그죠? 절대 못 이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화가 났던 게, 이 경기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의 시작과 동시에 제이 우소가 해머링을 제일 먼저 휘두르는데 너무 늦게 휘두르니까 오바페미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타이밍이 엇갈려요. 첫 해머링부터. 그래서 시작부터 삐걱였다? 첫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삐걱였고 경기의 흐름도 굉장히 느렸는데, 뭐 당연히 범인이 있다면은 제이 우소가 범인인 것 같고, 경기가 굉장히 처졌다. 오바페미가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해서 이길 거라면 굳이 경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좀 엉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흐름이. 그래도 그나마 건질만한 장면이 있었더라면은, 이제 오바페미가 파워밤을 들어 올릴 때 라스트 라이드 형식으로 뽑아 올릴 때, 거기서 이제 보통 뽑아 올리는 순간 뒤로 착지하잖아요, 벗어날 거면. 근데 되게 유니크하게 오바페미가 찍어 누르는 순간, 오바페미가 엉덩방아를 찍어 누르는 순간 그때 벗어나는 연출은 처음 봤다? 그래서 제이 우소가 이걸 의도하고 신선한 엔딩을 연출한 건지 실수로 좀 늦게 벗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파워밤을 내리 찍는 순간에 벗어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거 하나 좋았음.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 하나 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H가 실제로 오바페미의 상대를 누구로 정하냐 이거를 얘기할 때, 또 브록 레스너의 상대를 누구로 정하냐 이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군터가 아니길 오바페미이길 바랬잖아. 그래서 레슬매니아 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는데, 이번 킹 오브 더 링도 정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레스너 난입, 제이 우소 우승 이거를 많이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오바페미가 이기길 원했고 트리플 H가 그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랬는데, 요즘 트리플 H가 목소리 좀 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바페미가 우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 오바페미가 우승했어요. 사람들의 염원대로. 그래서 오바페미가 이기고 나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자축하면서, 제이 우소는 운명, 페이트, 데스티니 절대 이겨낼 수가 없었고, 나는 정복할 수 없는 산이다, 내가 디스트로이어다, 내가 비스트 슬레이어다, 내가 브록 레스너도 이긴 사나이다 이렇게 어필하면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메인 타이틀을 썸머슬램에서 타이틀전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표하면서 첫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1경기를 평점을 주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경기가 몇 점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 저는 좀 높게 줘서 2성인 것 같아요. 많이 별로였다? 경기 자체는 1.5. 그니까요. 높게 주면 2성, 결과 때문에 5성. 네, 알겠습니다. 네. Wait, he tapped. 저도 아까 입중계 때 얘기했던 건데, 이 군터를 무려 항복시킨 제이 우소의 궁극기 슬립홀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오바페미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탭친 줄 알았네, 나도 이랬거든요. 근데 제이 우소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잠깐만, 그 사람 항복했었어 이렇게 찌질한 뒤끝을 보여주고 있네요. 좀 치졸하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퀸 오브 더 링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경기도 재밌는 점이, 리브 모건이 천하의 이오 스카이를 상대로 진 적이 없었어요. 2승 0패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경기 전에 데나우젠이 먼저 나와요. 데나우젠이 먼저 나와서 인간들의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리브 모건이 빡쳐서 나와가지고 너 우리 저지먼트 데이 승리 빌어주기로 해놓고 오히려 우리 저지먼트 데이 라켈도 지고 너 환불해라 이러니까, 데나우젠이 리브 모건에게 저주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원래 이제 저주가 걸리면 폭죽 때문에 뭐 진다던가 뭐 이런
코미디 스팟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 경기 자체는 딱히 코미디 스팟은 없었어요. 경기가 그냥 되게 진지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 스카이, 이 리브 모건 상대로 이긴 적이 없는 이오 스카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경기 자체가 조금 느렸어요. 이 경기가 1경기도 그랬는데 2경기도 좀 느렸고 리브 모건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미하다고는 알려졌지만 이 솔로카하고의 유럽 투어에서의 경기가, 솔로카가 로프를 반동해서 반바퀴 도는 크로스바디를 날렸는데 리브 모건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정강이가 크로스바디를 받게 되면서 정강이 쪽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솔로카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고 둘 다 모두 잘못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리브 모건이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경기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오 스카이가 이기게 되었고요. 이오 스카이가 이겼고 방금 자신이 이긴 챔피언 리브 모건을 다시 한번 지명하게 되면서 썸머슬램에서 이 둘 간의 재경기가 또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썸머슬램에서는 타이틀전이죠. 타이틀전으로 리브 모건이 좀 쫓기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스토리 라인 상으로도. 왜냐면은 방금 나를 이긴 사람이 이번엔 타이틀전을 노리니까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브 모건이 수세에 몰렸다. 제 생각엔 또 리브 모건이 챔피언을 또 레슬매니아 때부터 지금까지 지킬 만큼 지킨 것 같고, 몸도 컨디션이 안 좋고, 무엇보다 이오 스카이가 레슬매니아를 패싱 당했잖아. 그때 당시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때 트리플 H 민심이 안 좋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오 스카이를 레슬매니아 패싱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를 패싱했기 때문에 이오 스카이에게 썸머슬램 때 타이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브 바켈은 어떻게 되나, 바켈 부상이 장기화가 됐나. 그래서 지금 저 말도 맞는 게, 리브 모건이 스토리라인을 스테파니 바켈을 기다리느라 퀸 오브 더 링에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스테파니 바켈의 복귀가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 경기 자체는 그렇게 뭐 좋은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드랍킥을 날리는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오 스카이가 드랍킥을 날릴 때 리브 모건이 그 양 다리를 잡았어야 돼. 잡아서 서브미션 보스턴 크랩을 했어야 되는데 막는 건지 쳐낸 건지 그냥 뭐 제대로 아무것도 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받아냈는데 노셀링하고 땅에 떨어진 다리를 주워서 보스턴 크랩 했거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보치가 있었는데 리브 모건에, 그래서 막 굉장히 좋은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 자체가. 그래서 오늘 확실히 둘 다 컨디션 안 좋았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만큼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오 스카이가 이겼습니다. 1경기에 이어서 2경기도 굉장히 템포가 느렸어요. 템포가 느리고 엉망이었지만 어쨌든 결과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바페미가 이겼고 이오 스카이가 이겼습니다. 일단 2경기도 평점을 매겨볼게요. 2경기는 저는 1경기보단 좋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경기가 2성이었고 2경기는 제가 2.5성으로 가겠습니다. 2.5성. 보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2.5성 정도. 3성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성부터는 좀 그래도 볼만한 평타치가 3성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2.5로 하겠습니다. 진짜 살짝 나왔음. 그래서 2.1이었구나. 자, 이제 또 썸머슬램의 공식 포스터가 나왔네요. 이오 스카이, 리브 모건은 둘 간의 경기 공식 포스터가 또 나온 것도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경기 스틸 케이지 매치, 세스 롤린스 대 브론 브레이커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론 브레이커가 세스 롤린스하고 이번 대립은 1대1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대립이 3차전까지 가면은 헬인어셀, 케이지 매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 언센션드 매치 뭐 이렇게 해갖고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데, 이 둘의 대단원은 케이지 매치였고요. 골드러시 NXT 시절까지 치면은 브론 브레이커가 1대2로 열세지만 어쨌든 이번 대립만 치면 1대1 마지막 최종전이었습니다. 최종전이었고 경기 자체는 쳐졌어요. 이상할 정도로 1, 2, 3경기가 다 쳐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기가 되게 쳐져. 애들이 되게 느리고 컨디션 안 좋아 보여. 기술 뭐 하나 호쾌하게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어느새 중반부가 넘어간 것처럼 경기 한 5분도 안 됐는데 막 둘 다 다운된 상태에서 겨우 정신 차리면서 해머링 한 대씩 주고받는 그 랠리 있잖아. 너 한번 나 한번 뚜시뚜시 하면서 이제 후반전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경기 배정도 시간이 짧은데 보여주고 싶은 건 많고 연출이 되게 빠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보다. 그래서 죽도샷 날리면서 무기를 쓰는 섹션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다. 그래서 늘 하는 프랑켄슈타이너 반격 되게 좋았고요. 단두대 장면도 좀 나름 신선했던 것 같아. 세스 롤린스의 머리를 안 쳐져 있는 의자에 세스의 목을
낀 다음에 그럼 이제 작두처럼 되잖아. 작두. 그 상태에서 대가리를 이렇게 딱 날리려고 했던 브론 브레이커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케이지 매치에서 슈퍼플렉스를 맞게 되는, 케이지 정상에서 슈퍼플렉스를 맞게 되는 브론 브레이커가 결국에 패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제가 정확히 본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링 사이콜로지를 제가 좀 정확히 봤다고 느끼는 게 브론 브레이커가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브론 브레이커가 원래는 3카운트를 이겨야 명예로운 승리잖아. 물론 탈출도 승리의 방법이지만 얘가 근데 도저히 3카운트로 못 이기겠는 거야. 그러니까 브론 브레이커가 댄 앵글러 심판을 호출해서 케이지 벽문을 열어달라 그래. 벽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세스 롤린스가 머리카락을 붙잡고 브론 브레이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라면은 링 안에서 끝내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브론 브레이커는 벽을 느꼈고 이미 세스 롤린스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가 스톰프를 하려고 하는데 브론 브레이커가 양손을 내밀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릭 플레어처럼 자비를 바라는 칩샷을 노리는 비열한 술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스톰프 말고 슈퍼 스톰프로 밟아주세요 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는 좀 명예로운 사망을 한 거지.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남자답게 끝내라는 말에 브론 브레이커가 응답을 하게 되면서 탑로프에서 밟아주는 슈퍼 스톰프로 브론 브레이커가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둘 간의 경기가 정말 끝났다. 이 둘의 대립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저희에게 와닿죠. 왜냐면 이제 둘 간의 링 위에서 대사를 너무 많이 주고받았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 대사를 너무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이콜로즈까지 더해지면서 이 둘은 이제 끝입니다.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히 끝이고 경기는 초반부는 굉장히 처졌지만 여기서 이제 슈퍼플렉스 맞고 마지막 장면 넘어가는 장면에서 후반부에 경기가 급작스럽게 좋아지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신 100분도 그렇게들 느끼셨어요. 그래서 1경기보다 2경기가 좋았고 2경기보다 3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경기 별점 한번 매겨볼게요. 3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3경기는 3.25 정도인데 3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점. 그 사이콜로지가 설득력 없다고 하면 그건 또 아닌데 설득력과 별개로 브론 브레이커가 너무 개밥처럼 보여서 별로였다. 그래서 1성, 2성, 3성 순서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스가 이겨서 마이너스 0.5성 때문에 3성 해서 저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썸머슬램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메인 카드 중 하나가 될 세스 롤린스가 브론 브레이커에게 패배하면은 썸머슬램에서 좋은 대진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뷰 할 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스 롤린스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사실상.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배신을 당했다라면 주인공 사사로 이길 수 있었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세스가 배신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썸머슬램에서 더 큰 경기를 부여받을 세스 롤린스 결국에는 브론 브레이커의 최종전을 승리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좋진 않아요. 저도 좋진 않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찝찝했을 만한 이미 부러진 둘 간의 사이가 되겠는데 어쨌든 세스 롤린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성 정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 부부는 월챔 되려면 오바페미보다 한 2년 더 걸릴 듯.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미 브론 브레이커는 오바페미에게 역전당했다는 얘기를 아까 중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이미 브론 브레이커는 오바페미보다 제껴졌어요. US 챔피언십이 있겠는데 남성 US 챔피언십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 윌리엄스가 리키 세인츠를 상대로 이기는 게 되게 당연한 경기였어요. 이기는 게 되게 당연한 경기였고 저는 이 경기도 사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스 롤린스하고 브론 브레이커가 막판에 정신 차려서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 네 번째 경기도 굉장히 처졌어요. 경기가 굉장히 처지고 느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스 롤린스 경기조차도 포함해서 마지막은 빨랐지만 1, 2, 3, 4경기가 다 느려. 애들이 0.6배속으로 재생한 것처럼 느려요. 그리고 경기가 다 처져. 사우디 관중들이 반응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관중의 반응도 뭔가 예전만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경기가 되게 느리고 관중도 되게 조용하고 되게 이상했어요. 오늘 쇼가.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키 세인츠의 첫 사우디고 첫 메인 로스터 PL이고 첫 메인 로스터 타이틀전이에요. 리키 세인츠는 여기 온 거 자체가 이미 승자야. 근데 이제 트리 윌리엄스를 이기는 건 말이 안 되지. 트리 윌리엄스는 지금 완전히 떡상에 있는 상태니까. 더군다나 이 리키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스맥다운 내내 트리 윌리엄스보다는 카멜로 에이즈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카멜로 에이즈랑 1승 1패 1무를 주고받다가 이제 2승이 돼서 도전한 거잖아. 스토리가 쥐뿔도 없었어. 트릭이랑. 그러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 세인츠는. 그래서 그냥 젖잘싸하고 진 거야. 경기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트리 윌리엄스가 이길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세인츠가 패배 후에 뒤풀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경기 초반에 억울하게 퇴장당했던 릴 야티한테 역으로 뒤풀이
뒤풀이 당하게 되면서 릴 야티가 또 요즘 퍼포먼스 센터에서 레슬링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접한 피프스 엘보, 야티스 엘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고 트리 윌리엄스하고 릴 야티가 해피엔딩이 났죠. 그래서 이 경기를 개인적으로 별점을 매겨보자면 거진 1경기에 비교할 정도로 구렸다? 저는 2성 주고 싶습니다. 2성. 이 경기는 거의 제이우소 오버패미만큼 구렸어요. 2성 주고 싶습니다. 2성. 이게 리키 세인츠는 괜찮게 했는데 트리 윌리엄스가 좀 컨디션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얘는 경기를 받아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리드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핀핀보다 낫네. 이 경기 그냥 2성 정도로 생각해요. 저는 이 경기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복병 와일드카드 WWE 여성 US 챔피언십 티파니하고 제이드 카길 경기 얘기해 볼 텐데요. 이 경기가 정말 역사적인 게 이 티파니 스트래튼의 US 챔피언십 레인 중 티파니가 US 챔피언십 경력 중에 처음으로 PLE에서 방어전한 거예요. 여태 스맥다운에서만 방어전하다가 3차 방어전은 PLE에서 방어전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지껏 역사상 여성부 US 챔피언십이 단 한 번도 PLE에서 경기한 적이 없어. 이거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쓴 거지 한마디로. 여성 US 챔피언십이 처음으로 PLE에서 데뷔한 거야. 6번 이 챔피언이 바뀌는 동안 한 번도 PLE에서 경기한 적이 없어요. PLE에서. 그래서 오늘 여성 US 챔피언십 PLE에 데뷔전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무엇보다 제이드 카길이 이길 시 트리플 크라운에 오를 수 있었어. 왜냐면은 태그팀 챔피언 비앙카랑 해봤죠. 또 WWE 챔피언도 티파니를 꺾고 해봤죠. 티파니를 꺾고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플 크라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이드 카길이었어요. 저는 이제 프리뷰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 다 요즘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세상 경기할 것이다. 정말 보치 파티가 열리고 다른 의미로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앞에 있던 1, 2, 3경기를 압도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거진 세스 롤린스 브론 브레이커의 막바지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앞에 있는 모든 경기보다 좋았다고 할 정도로 템포도 빨랐고 시전도 좋았고 접수도 좋았어요. 심지어 이제 티파니가 주저앉아 있는 제이드 카길에게 안면에 드랍킥을 날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이드 카길이 본인의 자리가 티파니가 드랍킥 차는 다리를 펼칠 만큼 공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길이 굉장히 순발력 있게 뒤로 이렇게 쓱 가거든. 뒤로 이렇게 물러나거든.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이 순발력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제이드 카길의 원숙한 운영이 빛났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이드 카길이 굉장히 경기 운영을 잘해 주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경기의 시전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기술의 시전도 이 블랙홀 슬램은 여성부에서 나온 여지껏 모든 블랙홀 슬램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 역대급 블랙홀 슬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스팟도 마음에 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 PM이 프리티스 문설트 에버를 무릎으로 반격하고 나서 이제 스피닝 사이드 슬램 옛날에 존 시나가 많이 쓰던 그 기술을 쓰는 것도 되게 맛깔나게 그러니까 파워하우스 무브를 되게 잘 써요. 제이드 카길이 요즘에 시전이 좋아요. 아마 레슬매니아 때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시전이 좋아요. 제이드 카길 요즘에 호쾌하게 잘 넣습니다.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시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경기들이 다 0.6배속으로 재생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둘은 1.2배속으로 재생한 것 마냥 경기가 활력이 넘쳤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 보였고 그래서 중간에 카길의 아이들 비펩하고 미친이 방해하러 나오니까 첼시하고 샬럿이 청소를 해줬고요. 그래서 첼시하고 샬럿에게 한눈을 팔게 되면서 결국에 카길이 PME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카길에게 패배해서 WWE 여성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던 티파니가 이번에는 카길에게 승리하게 되면서 최초의 여성 US 챔피언십을 PLE에서 티파니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티파니도 복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제이드 카길이 요즘 잘하고 있고 티파니는 요즘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재경기가 열려서 제이드 카길이 따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프리뷰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티파니가 지키고 썸머슬램에서 뺏길 것 같다. 아마 썸머슬램에서 재경기 하지 않을까? 카길이 이기지 않을까? 해서 이 경기를 좀 별점을 매겨보자면 저는 3.25인 것 같아요. 3.25. 3.25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경기보다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비교적 실수가 안 났으니까 3.25 정도인 것 같아요. 썸슬 카길 샬럿 아닐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여성부 경기는 배정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타이틀이 없다면 열리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샬럿이 방해해서 카길이 진 것도 맞는데 티파니가 여전히 US 챔피언인 것도 맞기 때문에 만약에 샬럿이 여기에 카길하고 경기를 하려면 트리플 스렛까지 가야지 안 그러면 카길하고 경기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성 경기가 벨트 없이 열리긴 썸머슬램에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네소타니까 티파니는 경기하겠죠. 그니까요. 그래서 샬럿을 끼려면 트리플 스렛이어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오늘 우리가 잠을 안 잔 이유는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WWE 통합 챔피언십 코디 로즈 대 군터 대 세미 제인의 경기가 되겠고, 이 퐁당 챔피언 3회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스맥다운에서 드루 맥킨타이어를 꺾고 획득 후에 113일째 4차 방어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 제인이 방장 사김에 사우디 전통 의상을 선택하게 되면서 뭔가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오늘 진짜 사고 치겠구나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터번을 이제 두르고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사우디 관중들에게 많은 화제를 모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반부는 좀 군터가 지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코디가 코디 커터로 맥을 끊게 되고요. 좀 재밌는 장면은 이제 요즘 계속 군터가 레인메이커 써요. 군터가 리스트 락에서 립 코드로 상대를 반바퀴 돌린 뒤에 레리어트를 넣어서 요즘에 군터가 레인메이커를 많이 씁니다. 레인메이커를 쓰려고 하는데 그 레인메이커를 오히려 크로스로즈로 반격하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군터가 정리가 되고 회복하는 세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코디가 되게 들어와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 장면이 본인이 계속 유행어로 밀었던 easy to find, hard to beat, 찾기는 쉽지만 이기긴 어려운 남자, 이거를 좀 대변하는 사이콜로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번씩 단독 찬스가 있고 그 단독 찬스에서 피니셔를 넣고 이기나? 이렇게 쫄깃쫄깃한 장면들이 있었고, 심판의 다리도 당기고 커버하고 있는 애 다리도 당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트리플 스렛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중간에서 좀 재밌는 장면은 아나운서 테이블이 부러집니다. 아나운서 테이블 부러지는데 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도 이탈리아가 홈그라운드고 미국 중계준이 어웨이였기 때문에 미국의 아나운서 테이블이 먼저 부러졌거든. 그래서 이번 사우디에서도 내가 그 장면을 언급했어. 그래서 이제 사우디 테이블이 늦게 부러질 것 같다 그랬는데 사우디 테이블에서 세미 제인이 패키지 파일 드라이버를 하려고 한 거야. 케빈 오웬스 샤롯이죠. 그랬는데 코디 로즈가 그걸 백바디 드랍으로 반격하게 되면서 역시나 저의 예언대로 미국 테이블이 극적으로 먼저 부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터가 더블 파워밤으로 코디 로즈에게 파워밤을 2번이나 넣어서 아나운서 테이블을 사우디 쪽도 부러뜨렸고요. 한 번 넣었을 때 안 부러지니까 빠르게 한 번 더 넣어야지,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또 군터가 2번 넣은 센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2개의 아나운서 테이블이 모두 다 부러졌고 마지막이 정말 예술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코디 로즈가 2명을 모두 목을 감은 채 크로스로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즈 맞은 군터는 링 아웃되었고요. 세미 제인에게 코디 로즈의 궁극기 3연속 크로스로즈를 넣으려는 순간 세미 제인이 그걸 역으로 감아서 카사도라 롤업으로 3카운트를 따냅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은 2002년에 프로레슬링 데뷔했거든요. 전체 커리어 24년 만에, 그리고 WWE NXT 입성 13년 만에 처음으로 WWE 챔피언 1선 타이틀을 드디어 손에 쥐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미 제인이 메인 타이틀을 손에 쥐었습니다. 10 years in WWE NXT에 있던 시간을 뺀 거죠. 메인 로스터에 10년 있었습니다. WWE 13년 있었고 프로레슬링 24년 했어요. 24년 만에 WWE 정상에 선 세미 제인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제인이 데니얼 브라이언하고 다른 점이 티셔츠를 못 파는 언더독 선역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악역인 채로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환호를 보냈고 저도 정말 이 새벽에 위아랫집이 깰까봐 무서운데도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올해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미 제인이 이제 공식적인 그랜드 슬래머가 됐네요. 그죠? 태그팀 챔피언도 해봤고, 이 레슬매니아 나이 1 명승부였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도 군터 꺾고 해봤고, 이제 스맥다운의 US 챔피언도 레슬매니아 시즌 때 해봤고, 코디 로즈를 직접 3카운트 따내면서 그랜드 슬래머가 된 세미 제인 굉장히 축하하고요.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 세미 제인의 인간 승리를 함께 목도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잠들었으면 이거 못 봤어. 잠들었으면 이거 못 봤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24년, 업계에서 20년 넘게 있었단 말이야. 타이틀 쫓은 지 10년이 넘었죠. WWE 13년 있었으니까 한 번도 따내지 못했지. 하지만 세미 제인 WWE 챔피언이 될 거야. 축하합니다. 메탈 슬러그 4로 많이 성장했네. 크크. 그죠? 메탈 슬러그 4로 닮아서 많은 화제였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메인 로스터로 올라갔을 때 있잖아, 이 사람은 여전히 위선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나쁜 놈이지만 착해요. 난 착해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야유받았었잖아. 근데 이제는 얘는 변한 게 없는데 관중들이 환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뉴디저빈 나올 듯 관중들의 공기가 바뀔 것 같아. 세미 제인은 변한 게 없는데 세미 제인은 계속 위선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관중들이 세미 제인에게 환호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세미 제인은 선역인 척하는 악역인데 관중들이 환호해버리니까 억지로 턴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레슬매니아 시즌도 카멜로 에이지를 끌어내려서 역반응 때문에 악역이 됐잖아. 관중들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관중들의 흐름을 따라서 턴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내가 갈가노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 말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스맥다운 때 뭐라고 했냐면 저 갈가노 일어나려면 세미제인이 챔피언 된 다음에 도전자 자격이라도 줘야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세미제인 챔피언 되고 나서 꼭 도전권 안 주더라도 갈가노가 놀라서라도 번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갈가노가 세미제인의 따까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 얄미운 따까리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가노가 좀 따까리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트리플 세넷만큼은 우리가 원하던 WWE 메인 이벤트였어. 인정.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2014년 데니얼 브라이언이 피니시 더 스토리 했고요. 2019년 코피 매니아 있었죠. 2024년 야 이거 5년 주기로 일어나다가 코디 로즈가 피니시 더 스토리 했고요. 26년엔 세미 제인이 피니시 더 스토리 했다. 이 언더독들의 해피엔딩이 굉장히 보기 좋았죠. 너무 재밌었어요. 세미는 진짜 피니시 더 스토리 했다. 근데 좀 선역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쉽다. 진짜 난 계속 그때 생각이 나요. 엘리미네이션 챔버, 로만 레인즈, 캐나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진짜 그때 정말 역대급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먹은 게 어디야? 오히려 지금 기믹이기 때문에 세미가 먹을 수 있었던 거임. 그러니까 상품 판매력이 없는 선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코디 로즈가 또 퐁당 챔피언이잖아요. 퐁당 챔피언인데 지금 또 이제 퐁했단 말이야. 이제 퐁했기 때문에 썸머슬램에서 바로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실제로 존 시나에게 뺏기자마자 바로 찾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썸머슬램 세미제인 좀 불안하긴 해요. 세나메에서 코디가 먹나 그래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세미제인이 상품 판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롱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썸머슬램 내지는 아니면 꼭 4대 PLE가 아니더라도 뺏길 수 있는 게 지금 세미제인의 위상이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미제인은 챔피언 벨트를 굉장히 빠르게 뺏길 것 같아요. 세미가 누구에게 뺏길까요? 그러게요. 이제 이 세미가 사실상 보관함이긴 하죠. 4대 PLE가 아닐 때 타이틀을 얻었고 또 4대 PLE가 아닐 때 뺏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미제인의 고무줄 위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코디 로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코디 로즈의 지금 퐁당이 자기적이거든요. 4번을 퐁당하는 건 좀 선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4번 퐁당은 좀 선 넘은 것 같아. 나는 물론 코디 로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하지만 4번 퐁당은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다 썸슬 아니면 레메 아님, 그쵸. 한 번 유럽 투어였죠. 한 번. 두루 맥킨타이어. 그냥 스맥다운이었죠. 두루가 땄을 때가 유럽 스맥다운이었고, 퐁당 안 하려면 오바가 스맥 가주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오바가 어디 선택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만 레인즈와의 대진을 썸머슬램에서 쓰는 게 좀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 왜냐면 오바가 먹어야 되니까, 챔피언을. 오바는 썸머슬램에서 챔피언이 돼야 돼. 나는 브록 레스너의 평행세계라고 생각하거든. 브록 레스너도 데뷔한 해에 썸머슬램에서 더락을 이기고 챔피언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심지어 브록한테 한 번 진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바페미가 썸머슬램에서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로만 레인즈는 위상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로만 레인즈는 이미 우주에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할 거면 1년 정도는 무패로 연승을 달려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로만 레인즈 만나는 게 좀 시기상조처럼 느껴져요. 브록이 10초 만에 세미를 먹고 썸슬에서 오바페미를 맞이한다. 그래서 둘 다 스맥다운에서 대립을 진행한다. 이것도 좀 설득력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낮은 가능성이지만 아예 설득력이 제로가 아닌 게, 어쨌든 둘이 3차전을 해야 되고, 근데 킹 오브 더 링 우승자는 무조건 썸머슬램에서 타이틀전을 해야 되니까 저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미 캐릭터 생각하면 지금 초살당해도 괜찮은, 이미 성불했어. 맞아,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언제 타이틀 잃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과연 세미 제인이 이 포도청으로 보이는데 목구멍이 언제까지 챔피언으로 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경기에 대한 별점을 좀 매겨볼 텐데, 마지막 경기에 대한 별점, 이게 4.75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앞선 모든 경기에 비교해서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4.5성의 결과까지 0.25, 그러니까 4.75성 정도인 것 같아요. 5성 주기엔 좀 아쉬운 것 같고, 멜처는 5성 주려나? 그럴 리가요. 데이브 멜처는 5성 잘 안 줘요. WWE 경기는 AW 6성하고 맞먹는 경기가 나와야 5성이 나온다고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니 뭔가 WWE가 있잖아. PLE면 PLE다운 되게 뭔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가 그래도 PLE마다 하나씩은 있었거든.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각 잡고 하는 위클리 쇼보다 구렸어요. 오늘 진짜 망했다 진짜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경기마저도 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마지막 경기는 잘 될 걸 알고 있었고, 아무튼 불안하긴 했는데 마지막 경기는 진짜 세 명 다 이름값을 제대로 해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해줬다고 보여지고, 세스 브롬브레이커도 저는 제가 분석한 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맞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었던 모든 경기들이 그렇게 좋은 경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티파니 카길이 선녀였지 굉장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PLE는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잖아요. 라이브로 보는 프리미엄한 경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앞선 경기들은 모두 프리미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만 프리미엄했죠. 그래서 이번 사우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는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PLE 전체 평점을 매긴다면은 저는 그나마 좀 마지막 경기에 가산점이 있어서 2.5? 이 정도로 보여져요. 마지막 경기에 대한 가산점으로 2.5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를 위해 앉았고 마지막 경기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안 자고 버티길 잘했다.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게 이번 PLE의 전체 감상인 것 같아요. 메인 이벤트가 사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한 역할이잖아. 오늘 제대로 그 역할을 했어. 거지 같은 1, 2, 3, 4, 5경기를 모두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의 역할이 있었다. 결말까지도 모두가 가장 원했던 결말이 나왔다. 옳게 된 결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딱 2.5다? 저도 2.5인 것 같습니다. 4시에 깨서 봤으면 좋았다. 그것도 맞죠.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였다고 말하기에는 엔딩이 너무 좋았어. 엔딩이 너무 좋았어. 이거 봐. 이 남자 봐봐요. 전체 프로레슬링 경력 24년 만에 커리어 첫 챔피언이 된 이 남자의 얼굴을 보라고. 너무 별로인 이벤트인데 너무 엔딩이 좋았어요, 진짜. 원래 영화도 진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엔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영화 속설이 있거든, 영화계. 영화가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관중들이 나갈 때 다 웃으면서 나가고 있어. 그래서 뭔가 평가하기 참 애매합니다. 예. ESPN 1시간에 진짜 언제 없어지나.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커진 모든 PLE의 ESPN 앞에 2시간을 1시간 안에 몰아넣잖아요. 앞에 열린 두 경기들이 어느 PLE건 막론하고 매가리 없이 끝나요. 매가리 없이 무슨 위클리 마냥 10분, 5분, 8분 막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게 무슨 효과를 낳게 되냐면 앞으로 열릴 모든 PLE가 1, 2경기가 다 퀄리티가 기대가 안 된다는 거야. 심드렁하게 본다는 거야. 그 영화 평점 구리다던데 이런 마인드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야. 그 영화를 우린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효과를 준다. ESPN 에라는 역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거지 같은 광고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님. 그것도 맞죠. 그래서 메인 로스터가 지금 PLE가 좀 ESPN 효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PN이 초반 1시간을 무료 채널로 틀다가 이제 3경기부터는 유료 채널로 트는 거거든. 구독자들 상대로 트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1, 2경기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특히나 레슬매니아 오바페미 레스너의 괴수대전 모두의 드림 매치가 스쿼시로 끝난 거는 좀 많이 열받았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